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남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부분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중등교육과 박기영 장학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네. 고교학점제의 운영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 수요 반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수강 신청 절차에 따른 운영 등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한 과목을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구체화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토고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2022년에 특성화고에 도입되었고 2023년에는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의 제도 일부가 부분 도입됩니다. 그리고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은 2023년에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의 제도 일부가 네. 도입되는데 일단 부분 도입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유연화를 위해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총 수업 단위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됩니다. 평가 측면에서 보면 2019년부터 시행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2025년에 성취평가제가 전면 도입될 때까지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책임교육 강화 차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 수준을 적용해서 학업 성취율이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충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이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동안 추진되어 온 체제와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업 설계, 수강 신청, 그리고 평가, 학점 취득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 개설 등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고요. 네.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서 수강 희망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 수강한 과목은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일정 정도의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네. 일정 수준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제와 현행 단위제와의 굳이 차이를 대자면 네. 교과 이수 기준의 유무에 있습니다. 현행 단위제에서는 학생의 과목 성취에 상관없이 네.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점제에서는 교과별 이수 기준인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만 해당 과목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위제와 또 학점제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2021년이죠.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또 준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학교와 준비학교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전남의 현황이 어떤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 조성과 단위학교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요. 현장 중심의 학점제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학교의 경우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수업 및 평가 내실화, 그리고 학교 문화 조성이나 학점제형 공간 조성, 그리고 단위학교 특색 사업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수행을 통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기반 요소를 파악하고자 교육부 요청, 도 지정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준비학교는 연구학교와 같은 정책 과제의 수행 부담을 줄이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사전에 경험해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학교는 2018년에 서울, 경기, 충북 그리고 전남 지역의 44교 학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네. 2022년에는 전국에 있는 일반계고의 85%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전국 일반고 전체를 연구준비학교로 지정해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운영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저희 전남 지역의 경우는 2023년에 일반계고 91교를 연구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진로나 또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이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교육체계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일단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동적인 전제가 아니라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교사의 경우는 교과 지식 전달자나 학생 관리자, 또 대학 입시나 진학지도 전문가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는 교원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타 학교와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측면에서는 정량화되거나 서열화된 점수 기준, 그리고 국영수 내신, 또 수능 중심에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그리고 선택 교과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뿐만 아니라 또 교사와 학교, 대학 입시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시행 목적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으로써 내신이나 또 정시 준비 등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하겠죠.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학대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 전형은 누가 잘했는지에 따라 줄을 세워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기준으로 약 60%가 학생부 교과나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는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비율이 40% 이상이나 되었고요. 또 지방대학의 주요 전형 역시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및 운영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평가 내용에 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일부가 보고되면서 대입 정책의 방향을 정시 수능의 확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또 학생부 기재 내용 축소 등의 내용으로 계속 전환시켜 가고 있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네. 그러나 2023년 그리고 24년 학점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교과목의 구조나 내용 면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입제도 역시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의 내신 평가 방식이나 대입의 정시, 수시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 대입 전형과 관련한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을 때 현재의 대입 체계와 전형은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입 시안을 마련 중에는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런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해서 2024년 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5년 전면 시행이 될 때는 제도 취지에 맞춰서 대입 제도가 좀 개편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이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야 하는 만큼 교원 충원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2013년에 교육부는 교원 종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원 종원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의 실제 수업 시수는 학급수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교원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로 교원 수급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고요. 또 다과목 지도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 지도 등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새 정책에 따른 교원 수급 방안을 2022년 3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의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과 순회교사제나 겸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 인력풀 신청 공고를 통해서 학교 밖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기관과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점제형 과목 개설을 위한
고교학점제 강사 인력풀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꿈키운 캠퍼스, 또 아트패스쿨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내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교 선택 과목 연수나 부전공 연수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선택 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정책에 맞게 교원 수급 부족 현상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제도든 또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또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전남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준비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나요? 전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을 위해서 단위학교 학점제 운영 준비와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요가 있는 과목은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학교 내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인접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 특성상 인접한 학교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서 네. 인접학교가 없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 체육 관련 분야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특목고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아트패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또 심화교과의 경우는 대학과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꿈키운 캠퍼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또 고등학교 교육의 장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자 학교, 지자체, 대학 간의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강사 인력풀도 확보하고 있고 학생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학습장 제공도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또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도농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교과별로 교사 수가 부족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과목 개설이 어렵습니다. 또 강사 수급 또한 원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인근 학교 부재 등으로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 공동체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고 고교 교육청, 대학, 지역을 연계한 고교 학점제 지원 체제 역시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대입 제도 개편이나 교원 수급 문제 등은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고교 학점제가 전남의 학생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까지 전남에 맞는 대책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회 흐름에 맞춰 교육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만큼 고교학점제가 시행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시행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